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벌어질 이 일들에 대해서 똑바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책을 수립해 가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도 드냐면 어느 날 내가 잡혀간다든가 그럴 수 있어요. 예. 어느 날 제가 잡혀간다든가 뭔가 우리 방송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길을 잃지 말아야 돼. 폭력 시위는 절대 안 된다. 그거 방향 잃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손석희 뉴스하고 우리 방송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럴 때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건 야당 국회의원들이야. 야당 국회의원들을 믿고 철저히 의논하셔서 올바른 길을 찾아가셔야 된다. 그 조중동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종편이죠. 종편이 모든 책임을 야당에게 몰고 탄핵에 대한 책임을 야당으로 막 몰아갈 때 여러분이 덩달아서 야당을 치면 안 된다. 야당 국회의원들을 우리 편으로 꼭 데리고 그래야 우리가 국회에서 저들의 독재를 마지노선으로 막아낼 수 있는 거야. 국민의 안전판이 지금 국회 여소야대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여소야대 국회를 꼭 여러분 손으로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야권 대선 후보들 빨리 단일화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서 가야 된다. 뭔 말인지 알겠죠? 내가 안 잡혀가고 내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면 그러면 걱정 없는데 우리가 만일의 사태라는 게 있잖아. 혹시라도 내가 방송을 못하게 될 때는 여러분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뭐다? 지금 여러분의 내가 정말 목숨 걸고 금식기도 하면서 여소야대를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이거야. 박근혜가 막판에 미친 짓을 할 수 있다. 그 미친 짓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패막이가 여소야대 정국이다. 그래서 국회가 여러분을 막아낼 수 있도록 지금 여소야대가 됐잖아요. 171석이 우리 편이야. 그 171석의 야당을 여러분이 믿고 그리고 여러분 지역구의 의원들을 동원을 해서 막 전화해가지고 그 171석이 올바른 선택을 하게끔 해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야권 대선 후보들 지금 비상시국입니다. 감정적으로 저기 종편에서 만들어낸 헛소리로 문재인은 안 돼. 그렇게 어리석은 일로 힘 빼지 마세요. 지금은 시체말로 이 작대기라도 뽑아야 되는 상황이야. 작대기라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 지금은 우리가 누구는 싫어. 그렇게 호남에서 문재인 싫어. 그렇게 지금 투정 부릴 때가 아니다. 지금 비상 상황이다. 예. 지금 진짜 쓰레기 방송이라고 우리 방송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종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금 끊어서 쓰는 거예요? 지금 이 방 채팅창에 4,200명이 있어. 그렇게 채팅을 끊어서 쓰면 안 돼. 뭔 말인지 알아요? 길게 한 줄로 쓰세요. 종편 욕을 하면서 쓰레기 방송이라고 욕을 했는데 종편은 종편 어이없음, 쓰레기 방송임. 근데 앞말을 못 읽으면 망치부인한테 욕한 줄 안단 말이야.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요. 내가 볼 때 국민 90%는 박근혜 잘못을 인정해요. 예. 국민 90%는 박근혜 용서 못해.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 지금 이명박이 뭐라 그랬냐면, 박근혜가 부끄럽다고, 이명박이 박근혜한테,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울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 실어증 걸릴 뻔했어. 어이가 없어갖고. 실어증 걸릴 뻔했다가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야! 네가 박근혜 대통령 만들었잖아! 국정원 동원해가지고! 쥐는 무관한 척?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내가 기가 막히죠, 여러분.
아니, 지가 어디서 나와가지고, 박근혜가 부끄럽다는 얘기를 해. 살다 별 진짜. 그니까 우리 국민들이 요즘에, 그래서 요즘에 우리 국민들이 개그 프로도 안 본대잖아. 예능을 안 본대. 뉴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웃긴 뉴스가 어딨냐고. 아주 그냥 폭소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 요즘에는 누구야? JTBC 뉴스를 통닭 먹으면서 본대. 옛날에 무슨 뭐 축구 경기를 보고 이러면 치킨 시켜가지고 막 맥주 마시면서 봤는데, 요즘엔 JTBC 뉴스를 볼 때 온 가족이 모여서 치킨 먹으면서 본대. 지금 JTBC 뉴스가 시청률 1위잖아. 그죠? 시청률 1위고 전국에서 제일 많이 봐. 이 나머지 언론사를 거의 다 안 보고, JTBC를 보고 있는데, 걱정이 뭐냐 하면, 언제든 삼성에서 손석희 사장을 잘라버리면, JTBC에다가 우리가 다 집중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삼성에서 손석희 사장을 잘라버리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야. JTBC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 그 무슨 얘기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KBS에 대해서 그냥 아무 신경 안 써. 그죠? KBS는 워낙 미친놈들이야 이러면서 신경을 안 쓰잖아. 근데 우리는 모든 가정에서 2,500원씩을 내고 있어요. 수백만 가정에서, 아니야, 뭐, 1,700만? 1,700인가 1,600만 가구당 2,500원씩을 내고 있는 거야.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가 내고 있는데, 그 무지막지한 돈을 내놓고, 우리는 KBS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어. 그래서, 이 KBS에 대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공영방송. 근데 이제 이 KBS가 왜 저렇게 망가졌냐 했더니, KBS의 이사장을 만드는 제도가 잘못됐더만, KBS 사장을 뽑는 제도가 잘못된 거야. 그게 뭐냐 하면, 이 KBS가요, 세 명이 야당 몫이고, 이사진을 구성할 때, 3명이 야당 몫이고, 6명이 여당 몫이래. 그러니까 언제나 이 KBS 사장은 친여당 성향이 사장을 하게 되는데,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때 그 제도를 바꿨어야 됐다는 거야. 그 제도를 바꿨어야 됐는데, 그걸 바꾸지 못해서, 지금 이 KBS가 이 모양인 거야.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KBS가 이 지경이 아니었어요. 김대중 노무현 때는 KBS가 이 지경이 아니었다니까? 근데 이명박이 되면서 KBS가 이 꼬라지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공영방송 시스템, 그러니까 왜 정부에서 공영방송 사장을 고르느냐고. 그러면 공영방송 사장이 정부를 비판할 수 있어? 못하잖아. 그러니까 언론의 기본 기능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공영방송 사장은 국회에서 선발권을 갖든지, 아니면 이 공영방송 사장도 투표를 하든지.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대법원장도 투표해야 되고, KBS 사장도 국민이 투표하든지, 아니면 국민의 대표들인 국회의원이 KBS 사장을 투표하든지, 난 그래야 된다고 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개 지랄 연병을 하고 있잖아. 근데 그 KBS에서 문창극의 과거가 KBS에서 터졌대. 문창극의 그 과거 방송이 KBS에서 터졌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월호 문제 때문에 길환영이가 KBS 사장하다 쫓겨난 거야. KBS에서 길환영이가 쫓겨나면서 사장이 없는 기간이 한 달이었대. KBS에서 사장이 없었던 게 한 달이었는데, 그 한 달 동안 문창극 사건을 특종으로 터뜨렸다는 거야, KBS가. 그래서 차라리 사장이 없으면 KBS가 공영방송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2012년에 그때 이제 막 MBC랑 KBS 새노조가 파업할 때였어. 제가 그때 무슨 말 했냐 하면 지금 KBS의 새노조가 좀 너무나 과격한 것 같다. 급진적인 것 같다. 지금 KBS를 바로 세우려면 새노조가 더 많은 노조원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다. 너무나 자기네들끼리 소수만 급진적으로 가지 말고 다수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KBS 새노조가 돼야 된다라고 제가 2012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혹시 그거 기억하는 분 있나? 옛날 2012년에 내가 그 방송사 파업이 막 한참 일어났을 때 그때 내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KBS 새노조에 대한 바람. 그런데 말입니다. 그 뒤로 내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지금 KBS 새노조가 구노조보다 아나운서나 PD 기자들이 더 많이 늘어났대. 2012년에는 그 새노조가 그 한 20%였대요. 그런데 지금은 아나운서 뭐 기자 PD들이 그때는 아마 PD들만 주로 새노조였나봐. 지금은 새노조가 더 많아졌대. 예. 그래서 지금 기자나 아나운서나 PD들은 KBS 새노조로 다 옮겼고, 그리고 지금 옛날 노조에는 엔지니어들이 많이 붙어 있대요. 예. 엔지니어들은 이제 언제든 자기네들은 유명인이 아니라서 잘릴 수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그 구노조에 구성되어 있지만 이 구노조의 몸은 있지만 마음을 새노조랑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대. 예.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KBS 노조를, 아까 KBS에다가, 신경을 좀 써야 돼. 그래서, 우리 이제, 현재는 손석희 뉴스만 우리가 의지하고 있잖아. 근데 이 손석희 뉴스를 어느 날, 삼성에서 제거해버린다면, 잘라버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공기를 잃게 돼. 그래서,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 공정한 중립성을 요구할 공영방송을 세우는 일에 우리 국민들이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지금 JTBC의 가장 큰 위험성은 손석희 사장이 삼성하고 계약하고 들어가 있는 계약직 사장이라는 거야. 보도본부에 그 손석희 사장이 어느 날 갑자기 잘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다양성을 대비해야 돼요. 예. 우리가 정말 그 다양성을, 대비해야 돼. 지금 누구를 강퇴시켜라, 벙어리 시켜라, 이렇게 하면 강퇴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공영방송을 똑바로 세우는 문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 그 다음, 내가 그랬잖아. 2011년 11월에 모든 언론에서 낙곰수를 띄웠다. 그 얘기 들었죠? 2011년 11월에 모든 언론이 낙곰수를 띄웠다. 그 얘기 여러분 들으셨죠? 내가 했어, 분명히. 지금 모든 언론이 김어준의 교통방송을 띄우고 있어. 모든 언론이 지금 김어준의 그 교통방송을 엄청 띄우고 있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결국은 내년 대선을 김어준을 또 이용해서 뭔가 말아먹으려나 봐. 기본은, 언론사는, 지금 우리나라의 다수 언론이 친 이명박계다. 이명박의 재벌들이 장악한 게 언론이다. 근데 그 언론이 띄운다? 걔는 적이다. 그 언론들에 자주 나오면 그게 적이야. 그게 이명박 아바타야. 안철수가 자주 나오면 안철수가 이명박 아바타고, 남경필이 자주 나오면 남경필이 이명박 아바타고, 홍정욱이 자주 나오면 그건 홍정욱이 이명박 아바타인 거야. 언론에서 지금 저 종편에서 계속 띄우는 그놈이 이명박 아바타다. 근데 그 언론이 지금 계속해서 김어준의 프로를 띄우고 있어.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자, 오늘도 벌써 5시 반까지 했는데요. 예, 만약 지금 언론 환경이 아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언론 환경이었다면 박근혜는 벌써 아웃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예. 그거 말해 뭐 하겠어. 예. 자, 하여간. 지금 김어준과 이재명을 종편이 엄청 띄우고 있다. 예. 종편이 띄우고 있는 인물들이 안철수, 그 다음에 남경필, 김어준, 이재명을 엄청 띄우고 있다. 종편과 국정원이. 종편과 국정원 네트워크에서 그 넷을 엄청 띄우고 있다. 이유가 뭘까?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제가 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방송은, 야, 너 제목이 박태환 김연아인데, 그 박태환 김연아 소년제는 뭐야? 박태환하고 김연아가 박근혜가 부른 행사에 안 가가지고 미운털이 박혔다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구속된 김종이 자기는 김연아가 정말 싫다라고 얘기했다는 증언이 나왔고 박태환을 협박한 녹취록이 나왔다. 그래서 찍힌 김연아 협박당한 박태환이라는 방송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타겟을 소년제로 띄운 거야. 자, 소년제와 그 엄마가 무슨 AD 카드가 있었다.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소년제 엄마가 가진 카드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엄마가 무슨 연예인,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소년제 엄마가 갖고 있는 카드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결국, 소년제 엄마가 카드를 가졌다는 건 어디서 나온 정보겠어? 소년제 엄마가 카드를 가졌다는 건, 누군가 그거를 언론에 흘렸다는 거 아니야. 그죠? 내가 옛날에 내 카드를 가지고,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잖아. 그럼 채팅창에 그 식당 메뉴가 나와. 내가 그 카드로 찜질방을 갔다 오잖아. 아우, 찜질 잘하셨어요? 그리고 채팅창에 올라와.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카드 사용 내역은 전부 다 정부기관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종자를 찾을 때 가령이 누가 실종됐다라고 이제 신고를 하잖아. 그러면 이 경찰에서 이 애가 진짜 실종인지 가출인지를 뭘로 확인하냐면 그 사람 이름으로 된 카드를 쫙 확인을 해. 그래서 카드 사용 내역이 있다. 그러면 얘는 가출이다. 카드 사용 내역이 없다. 그러면 납치나 사고를 당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해. 그게 신용카드를 통한 생존 그걸 뭐라 하더라? 하여튼 무슨 생존 사인인가 뭔가 그런 비슷한 개념이 있어. 살아있다는 증거. 이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그 증거가 이제 소위 계좌나 이 카드 이런 걸 보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민번호만 알면 그 사람 생활흔적이라든가? 그래, 생활흔적인 것 같다. 생활흔적이란 말이 전문 용어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이 실종이 됐다. 또는 아무래도 뭔가 사고를 당한 것 같다라고 신고를 하잖아. 그러면 제일 먼저 경찰에서 뭘 하냐면 그 사람 주민번호로 된 그 카드를 확인을 해갖고 그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서 카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살아있다는 증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지역에서 카드가 사용되면 경찰에서 다음 뭘 하냐면 그 지역 CCTV로 확인해. 그 지역 CCTV로 확인하면 어느 마트에서 뭘 샀어. 그러면 그 마트에서 계산한 시간 다음에 나올 거 아니야. 그 CCTV를 가서 찾아보면 바로 얘가 살아있는지 아닌지가 확인이 돼. 그게 이제 실종자 찾는 프로그램이야. 그래서 실종자는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안 찾아주는 거지. 근데 좌우지간 소년제 엄마의 카드는 어떻게 알았을까?
누가 제보했을까? 소년제 엄마가 자기 그런 카드 있다라고 자랑하고 다녔을까? 어? 예. 그러니 내가 볼 때는 뭐라 그러나, 소년제 엄마가 카드를 가지고 다닌다는 걸 아는 기관이 있었을 거다. 그 아는 기관에서 풀었을 거다.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하겠는데, 왜? 욕바지가 필요했던 거야. 욕바지가 필요했던 거야. 예. 아니, 출입카드든 뭐든, 신용카드뿐만이 아니라, 아니, 당연히 출입카드도, 그 출입카드 전산망으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출입카드를, 아니, 공무원들 야근수당 계산하는 게 출입카드로 찍는 거잖아. 그거 전산 처리 다 된단 말이야. 인터넷으로, 그게 출입카드면 더 하겠지. 인터넷으로만 들어가도 그 누구누구가 몇 시에 들어가고 나가고 그거 전부 다 찍히는 거 아니야. 만약에 그게 뭐 그 체육협회 출입카드라면 체육협회 출입카드에 그 카드 내용을 잘 아는 어딘가에서 나왔겠지. 아니 일반 사무원이 알았겠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내가 볼 때 예. 내가 볼 때 지금 소년제가 뭐 이상한 특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지금 소년제를 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이때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너 소년제 까고 다녔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건 아니라고 봐요. 소년제는 욕먹어 마땅해요. 너 소년제 깠지? 박근혜 욕하는 댓글은 겁나서 못 쓰고 소년제 까는 댓글만 열심히 쓰고 있는 거지? 지금 소년제가 더 나쁜 년이냐? 박근혜가 더 나쁜 년이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박근혜야. 정유라니 걔도 정시원이 뭐니 계속해서 돌리면서 박근혜에 대한 비판을 다른 사람 비판으로 이제 욕바지로 돌리는 거 아니야. 소년제가 무슨 특혜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특혜가 너한테서 뺏은 특혜가 아니잖아. 내가 볼 때 김연아, 박태환, 소년제를 띄운 건 나는 틀림없이 의도적으로 띄운 거라고 봐. 계속해서 지금 연예인들을 띄워가지고 박근혜 욕바지를 돌리려는 시도가 언제부터 있었냐면 그 11월 첫째 주부터 있었어. 11월 첫째 주부터 막 그 늘품 체조 얘기하면서 늘품 체조를 자꾸 띄워가지고 막 연예인 문제, 그 다음에 안민석을 시켜가지고 최순실의 연예인 명단 이런 걸 자꾸 띄우려고 매주 그랬어. 내가 볼 때 지금 박태환, 김연아, 소년제 이야기도 내나 그 팀에서 만든 뉴스라고 봐. 그래서 결국은 박근혜에게 쏠려야 되는 욕을, 박근혜에게 집중돼야 되는 비판을 스포츠인이나 연예인에게로 돌리고 있는 거야. 소년제가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면, 그래서 소년제 이미지가 나빠진다면 알아서 광고회사들이 소년제는 정리하겠지. 시선 돌리기에 넘어가지 마라. 예, 시선 돌리기에 절대 넘어가지 마라. 지금 쟤네들은 끊임없이 연예인으로 물타기를 하려고 그래. 근데 지금 이제 연예인이 안 되니까 스포츠 선수들을 띄워가지고 지금 물타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거기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건 박근혜야. 그리고 지금 벌받지 않은 놈. 우병우는 왜 구속 안 돼? 우병우는 왜 구속 안 되냐고. 지금까지 보면 살아남은 자가 우병우, 김기춘이야. 그지?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되는 건 왜 그러니까 박근혜는 원래 그렇다 쳐. 우병우랑 김기춘은 왜 아무 책임도 지지 않을까? 근데 내가 볼 때 이제 김기춘에게 모든 책임을 몰아가는 건 나는 이제 이명박 쪽에서 배우가 김기춘이다. 우병우, 김기춘이 배우다라고 얘기해서 자기네들은 박근혜하고 무관한 척 하려고 띄우는 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병우가 이제까지 저지른 만행에 비해서 왜 우병우는 구속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병우가 지금 구속되고 있지 않은 건
뭐의 사인이냐? 검찰을 믿을 수 없다는 사인이다. 예. 김기춘이나 우병우가 지금 그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건 현재 박근혜를 수사하겠다고 떠벌리고 있는 검찰을 믿을 수 없는 증거다. 만약에 지금 검찰이 정말로 박근혜 세력을 끊겠다고 작정했다면 우병우랑 김기춘도 수사 대상에 넣고 구속했어야 됐다. 근데 안 했다라는 건 지금 검찰이 뭐 유사 이래 최초의 뭐 피의자 신분 무기징역도 가능 이거 전부 다 쇼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권영철 기자가 어제 되게 중요한 얘기했어요. 예, 권영철 기자가 이때 방송 끝내려는데 이 얘기까지는 다시 보고 갑시다. 예, 오늘 첫 순서 권영철의 Y뉴스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권영철 선임기자, 일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검찰의 발표 그리고 청와대의 반응 모두가 다 상당히 충격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네. 권영철 기자를 좀 먼저 모셨습니다. 오늘 주제가 그거라고요. 네, 오늘 주제가 검찰은 진짜로 박근혜 대통령을 버렸을까입니다. 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분위기로 봤을 땐?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범죄자, 피의자로 규정했으니까 했죠.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예. 국민도 놀라고 청와대도 놀랐죠. 예. 자, 근데 정말 버린 건지는 듣고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아니, 이 정도면 일단 검찰이 세게 나간 거는 맞잖아요. 맞죠. 그런 평가가 있는 게 사실이죠. 예. 검찰이 제 역할을 했다는 그런 긍정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예. 일단 긍정평가를 한 전현직 검찰 고위 관계자들의 평가를 들어봤는데요. 예. 편의에 따라서 A씨는 검찰이 엄청 강도 높게 한 거다. 이 정도까지 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검찰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는 순간 검찰과 대통령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 완전히 끝날 거 각오하고 발표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B씨는 검찰은 박 대통령을 단순한 공범이 아니라 사실상 주모자로 최순실과 안종범 위에 군림한 지휘 감독자로 규정하고 있다. 수사 결과가 예상보다 더 나갔다. 그래요. 검찰의 수사 결과대로라면은 조직 폭력배의 갈치와 다를 바 없는 파렴치범이 된다. 요거는 검찰 B 씨의 얘기죠. 예. C 씨는요. 이 정도 수사 결과라면은 검찰이 박 대통령을 버린 게 맞다. 검찰과 청와대의 밀월 관계는 끝났다고 봐야 한다. 예. 그렇지만 검찰이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는 약간의 여지를 남겼다 이렇게 평가를 했죠.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처음에 우려한 것보다 검찰 수사가 상당히 잘 됐다 이렇게 평가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고요. 다만 유감스러운 건 역시 뇌물죄 요 부분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오전 발표. 네. 들은 청와대, TV로 대통령도 봤답니다. 보고 나서 나온 오후의 반응은 상당히 강렬했어요. 예, 예. 네. 그럼 이 정도면 정말로 대통령을 검찰이 버렸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 정영국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 누각이다. 예, 예. 사실 그동안 박근혜 정부 들어서 검찰이 얼마나 청와대의 앞에 서서 참 불편한 것들을 정리해 줬습니까? 그렇죠. 조홍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국기문란 사건으로 낙인 찍으면서 예. 청와대가 검찰에 의존해 왔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완전히 극도로 불신한다는 걸 만천하에 공개를 했는데 그렇죠. 청와대의 반응만 보자면은 박 대통령을 범죄자로 규정한 데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고 예. 그러면은 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볼 수도 있다. 그러면 아닐 수도 있단 말씀이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찰의 입장 변화는 지난 4년여에 비하면 엄청난 게 틀림이 없습니다. 예, 예. 그동안 온갖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이를 덮는 데만 급급해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언론에서 온갖 의혹과 그에 따른 증거를 제시했고 박 대통령도 일부 인정했잖아요. 예. 그래서 검찰이 감추거나 덮지 못하고 있는 대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것만도 엄청난 진전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를 면밀히 따져보면은 문제가 많다는 게 특별 수사를 해온 전현직 검찰 고위 관계자들의 분석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상당한 진전 맞지만 네. 대통령과 등진 거 맞지만 네. 면밀하게 상세하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네. 자, 왜요?
이름만 되면 알만한 A씨, 제가 이름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A씨는 검찰이 적용한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형사 범죄 구성 요건을 악용해서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아니요. 검찰이요? 예. 검찰이 사기를 쳤다고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르 K 재단은 직권 남용죄 구성 요건에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강요죄에 대해서도 강요라고 하는 것은 깡패가 눈을 부라리면서 하는 것인데 예. 공무원이 하는 것은 권한이 있으니까 하는 거다. 그건 뇌물죄로 가야 한다는 거죠. 이건 그냥 바로 뇌물죄로 갔었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군요. B 씨는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해 면죄부를 줄이는 걸로 봐야 한다. 검찰이 새롭게 밝혀낸 게 뭐가 있냐.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대통령이 인정한 부분만 범죄 혐의로 인정하고 있다. 자, 우선 박근혜 대통령 지난 11월 4일 사과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예.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께도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돈을 낸 기업들이 선의로 냈다는 걸 강조한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기업들이 선의로 돈을 냈을까요? 자, 문제는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을 선의로 봤다는 겁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선의라고 표현을 안 했는데 예. 공소장 첫 부분을 보면은 예. 재단법인 미르 및 재단법인 K스포츠 설립 경위기가 나옵니다. 예. 그 부분 기니까 맨 뒷부분만 하자면은 환류, 확산, 스포츠 인재 양성 등 문화 스포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을 추진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건 국정 기조하고 같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목적은 순수했다. 그러니까 설립은 선의였는데 돈을 모금하는 과정이 문제였다는 박 대통령의 시각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아하. 박 대통령의 변호인이 어제 직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재단 모금은 국정 수행의 일환으로 정상적 업무 수행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것과 검찰의 공소장이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설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유주는 누구일까요? 이게 소유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김현정인 거는? 소유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박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재단의 공익법인이지만은 소유자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이 박 대통령이 임기를 마쳤다. 그러면 이게 유경재단과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요. 예. C 씨는 재벌 봐주기 수사다. 그러니까 뇌물죄로 바로 갔었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좀 내용을 들어보라는 얘기죠. 예. 뇌물수수나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면은 돈을 준 기업들도 뇌물 공여와 횡령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만은 강요죄가 적용되면은 피해자가 된다. 아하.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안종범 씨를 직권 남용과 강요죄로만 처벌하게 되면은 몰수와 추징을 할 수 없게 된다. 맞습니다. 몰수와 범죄 수익 추징이 환수가 안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형량도 대폭 낮아지고요. 예. 심지어 이렇게 갈 경우에 법원에서는 무죄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인들의 분석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이 모든 혐의를 대통령이 공모했다라고 얘기한 그 워딩만 보면 상당히 센 것 같지만 네. 조목조목 어떤 죄를 적용했는가 어떤 혐의를 거기 공소장에 넣었는가 보면 이건 재판에 가서 무죄로도 뒤집힐 수 있는 형량 자체도 굉장히 뇌물죄에 비해 가볍다 이런 말입니다. 뇌물은 뭐 700억이 넘고 하기 때문에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인데 맞습니다. 이건 어떤 혐의는 2년 이하도 있고 형량이 상당히 낮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그렇게 되면은 직권 남용과 강요가 유죄가 잘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지금 네. 대통령이 조사도 안 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검찰로서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이제 대통령 조사도 좀 하고 뭔가 보강을 하면 증거도 보강하면 뇌물죄로 그때 적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재벌 총수 9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예. 검찰이 재벌 총수를 부른다는 얘기는 기업에 대한 수사의 마지막이라는 얘기잖아요. 박 대통령 조사를 못했지만은 나머지 혐의는 공범으로 적시를 했잖아요. 예. 근데 뇌물죄만 왜 뺍니까? 대통령 빼고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을 할 때도 뇌물죄를 넣으려면 얼마든지 넣을 수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현대차하고 포스코 문제는 직권 남용에 포함시켰는데 예. 삼성그룹은 또 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의혹을 많이 주는 겁니다. 아하. 이게 과연 노성권 1차장이 어제 브리핑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게 끝이 아니다. 공소 사실에는 없지만 계속 수사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바로 거기요. 예. 그렇지만은 검찰의 사정을 잘 아는 한 중견 법조인은
검찰의 뇌물죄 계속 수사 언급은 일종의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 립 서비스다 국민들한테. 예. 안종범 씨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의 혐의에서 한 발도 나가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예, 뇌물죄가 그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이 그렇게 논평을 했잖아요. 최순실 안종범에 대해 뇌물죄 제3자 뇌물죄를 적용 안 한 건 헌정질서 파괴범을 자범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아하. 몸통을 피하고 격까지만 건드려서 사실상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잖아요. 아니 근데 네. 어제 그 얘기도 했잖아요. 네. 오늘부로 기소가 중지되고 즉 대통령직 그만두는 순간 피의자로 기소되고 재판할 거다. 네. 이렇게 하는데도 강력한 처벌 의지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은 아주 거창하게 했는데요. 내용을 알미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 파고 들어가 보면은. 결국 다 포장에 불과한 그러니까 거 아닌가? 검찰이 그동안 해온 형태를 보자면은 예. 마지못해 국민의 촛불 여론에 떠밀려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예. 처음에는 최순실 사건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형사 8부에 맡겼잖아요. 예. 수사 의지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문제가 또 불거지니까 검사 3명 추가했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특별수사본부까지 온 거라는 얘기죠. 계속 떠밀려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검찰이 정말 제대로 했더라면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네. 검찰이 왜 뇌물죄까지 어제 바로 못 갔다고 생각하세요? 짧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기한이 쫓겨다 보니까. 실제로? 예. 그 두 번째는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배려 차원이 아니냐. 직권 남용은 공무원으로서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좀 과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직권 남용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죄가 될 수도 있고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예, 대통령이. 예.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이렇게 반발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세 번째는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를 하게 되면은 최순실 씨 일가에 대한 뭐 재산 몰수 추징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죠. 그 길을 막았다. 어허. 네 번째는 재벌 봐주기가 아니냐. 재벌 그런 얘기죠. 봐주기까지. 마지막은 뭐 그런 얘기도 또 있습니다. 일종의 까치밥 아니냐. 까치밥이라뇨? 특검이 곧 출범하게 되니까 예. 특검이 할 일을 남겨놓은 것 아니겠느냐. 여기서부터는 특검이 해달라. 뭐 이제 그런 수도 있고 뭐 그동안 멈칫하면서 떠밀려 왔는데 거기까지 하면은 검찰이 좀 낯이 뜨거우니까 뭐 특검으로 넘긴 게 아니겠냐. 좀 선의로 보는 거겠죠. 자, 지금 이걸 다 들으신 청취자 반응은 어떠냐면 그런데 이것조차도 격하게 반응하는 청와대 참 기가 막힌다. 이런 문자가 제일 많이 들어요. 그게 짜고 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여기까지 권영철 선임 기자 진짜로 검찰이 대통령을 버린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오늘 Y뉴스의 결론.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게 어저께 나온 뉴스예요. 어제 아침에. 내가 그저께 밤에 일요일 날 밤에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 이건 뭔가 꽹가리 치는데 이거 막 꽹가리 치는 건데 실제로 내용이 없다. 이거 검찰에서 그거 이 중요한 범죄는 안 건드린 거다. 뇌물죄를 뺀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검찰이 안 버렸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왜 검찰이 그렇게 꽹가리를 쳤냐는 거야. 마치 뭔가 엄청난 처벌한 것처럼 왜 쇼를 했느냐. 탄핵을 유도하기 위해서. 즉 검찰이 그렇게 쇼를 한 이유는 딱 하나야. 탄핵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야3당으로 하여금 탄핵에 전부 다 동의하게 했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탄핵을 유도하는 거야. 탄핵을 유도해서 탄핵 전국으로 가는 게 비상 상황이 된다는 거지. 그 비상 상황이 자기네들한테 유리하다고 보는 거야. 종편에서 그 뭐 헌정 이래 최초의 불안한 상태라고 막 날마다 떠들어대.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 반드시 투표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불안감에 쌓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 탄핵 정국이 필요한 거야. 탄핵 결정은 390일 동안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쟤네가. 시간을 끌 수 있어. 그리고 박근혜는 어차피 허수아비이기 때문에 직무정지 시켜놔도 상관없어. 황교안 체제로 간다. 황교안이가 총리 역할만 하면 지네들 빼먹을 이권은 다 빼먹기 때문에 박근혜는 어차피 허수아비니까 걔 직무정지 시켜놓고 390일 동안 그 황교안이가 총리하면서 지네들은 이권 나눠 먹으면 된다. 그리고 종편은 끊임없이 위기상태, 비상사태라고 떠들어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표심을 이명박 아바타로 몰고 간다. 요런 계획이 아닐까? 라는 소설이지. 라는 소설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 희망이 없다. 지금 중계방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보는 중계방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블랙 걸었어.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런 얘기를 내가 하는 이유가 뭐야? 여러분 절망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런 뉴스의 행간을 찾아서 읽어주고 혹시 그 뒤에 이런 음모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게 여러분들더러 절망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태를 정확히 알아야 대책을 마련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일단 알아야 뭔가 방법을 찾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진실을, 지금 드러나는 현상 본질을 보자. 지금 망치가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숨겨져 있는 본질을 보라는 거야. 왜? 문제는 본질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거죠. 현상에 대처만 하면 언발의 오줌 누기야. 막 발시리다고 젖은 발에다 오줌 누면 그 오줌이 얼면서 발에 더 시려. 그런 것처럼 현상에만 대처하는 게 아니라 현상 뒤에 숨어있는 본질을 봐야 된다. 그래야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그걸 위해서 내가 보여드리는데 희망이 없다 이러고 자빠졌어. 블랙이야. 언제까지 촛불을 들어야 되냐? 희망이 없다 이렇게 씨부리면 블랙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예. 자, 내가 언제 잡혀갈지 모르겠지만, 예. 나는 잡혀가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얘기할 거예요. 끊임없이 그 본질, 우리가 끊임없이 의심해봐야 되는 지점이 뭔지 계속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다가 내가 혹시 사라지더라도 여러분들, 제가 자 생각해봐. 옛날에는 전혀 몰랐는데 망치부인 방송을 자꾸 듣다 보니까 어떤 뉴스들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 보이더라. 그리고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망치가 똑같이 얘기하더라. 그런 적 있다, 손. 전혀 옛날엔 뉴스를 봐도 못 알아들었는데 망치부인 방송을 자꾸 보다 보니까 혹시 이거 이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 근데 망치가 똑같이 얘기하더라. 손. 자,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이미 저처럼 생각하는 훈련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 주변에 망치가 혹시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의심하게 하고 끊임없이 진실이 뭔지 찾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요. 자, 왜 자꾸 사라진다고 하냐고, 에스겔서 3장에, 내가 오늘 읽은 내용 전에, 에스겔서 3장에 문 닫고 들어가서, 말을 못하게 될 수 있다. 벙어리로 만들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을 때만 열겠다. 그런 얘기를 또 읽게 하셔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말을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대비하는 거야. 나는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이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일이 생길지 잘 몰라. 다만 혹시라도 오늘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 만약에 손석희 손석희 사장이 삼성에서 잘린다면, 삼성이 계약을 해지해버린다면, 또 망치 부인이 갑자기 잡혀 들어간다면, 그러면 당장 우리 국민들이 어디서 답을 찾을 건가. 그래서 지금 씨를 뿌리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막연히 재미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어떤 비상 상황이 닥치더라도 최대한 지혜를 모아서 상황을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져야 될 때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근데 만약에 내가 혹시라도 잡혀 들어간다면, 내가 잡혀 들어간다면 돈을 걷자는 사람이 나오면 그놈은 요원이야? 자기가 제2의 망치다 이러고 나오면 그놈도 요원이야? 그래놓고 지금까지 날 뒤에서 욕하고 있잖아? 자, 그래서, 속보, 망치 부인 박사모에게 참수당해, 잠깐만요. 요 내용 캡처해 주세요. 요거 캡처해 주시고요. 요 내용으로 우리 법정에서 좀 보자. 우리 엄정화는, 나중에 법정에서 보자. 나중에 또 니네 엄마가 와서 나한테 막 빌어도 소용없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 이제 진짜 여러분이, 그런 거 있잖아. 어느 날 문득 여러분한테 삼성 경영을 맡아라. 할 수 있겠어? 어렵겠지. 어느 날 문득, 어느 기업체에서
당신이 CEO를 해야 된다. 그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그죠? 뭐 CEO가 되면 막 좋은 차 타고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 그러면서 당신이 경영해가지고 주식이 떨어지면 당신의 살점을 베겠어. 얼마나 무서운 일이야. 그죠? 만약에 당신이 경영을 못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진 주식 그램수만큼, 주식 숫자만큼을 당신 살점을 떼겠다. 그러면 죽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는 지금 갑자기 주권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야. 이제까지 민주주의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경험이 없었던 우리에게 지금 이 11월에 우리 국민들에게 주인다운 일을 하라는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철저히 내가 곧 대통령이다. 내가 곧 책임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건가. 어떻게 내 주변 사람들과 마음을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할 건가에 대해서 이게 마음을 다부지게 먹어야 돼요. 생각보다 이 일이 장기전으로 갈 수 있어. 오늘 어떤 기사에 우리는 박근혜와의 장기전을 준비해야 된다는 기사가 났더라고. 근데 내가 똑같은 마음을 오늘 새벽에 받은 거야. 우리가 박근혜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조기 대선이 되고 빨리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나한테 390일 동안 저녁 먹지 말라는 걸로 봐서 굉장히 긴 393일 뒤가 대선이야. 근데 390일 동안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저녁을 굶지 말라는 걸로 봐서 사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장기전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장기전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지칠 수 있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면 지는 거야. 예. 지금 우리가 포기하면 지는 상황이다. 정말 너무나 이렇게 괴롭다. 막 이런 분들 많아요. 제 주변에도 지금 상황이 너무나 두렵다, 괴롭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눈 감으면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 건강 관리하자고요. 나도 술 끊었어. 나도 술 끊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술 끊고, 예. 웬만하면 최대한의 몸 상태를 만들어야 돼. 이 일이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전에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 관리도 철저히 하고, 그리고 우리들 인간관계도 잘 관리하고, 그래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인간 네트워크가 이 조국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된다. 어떤 시청자분이 우지 긴 덧발을 보내주셨어. 거기 무슨 털이 달려 있었는데 내가 그런 털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 근데 우리 동생이어서 뛰어갔어. 털은 뛰어가고 다리까지 이렇게 덮는 긴 파카가 생겼거든요. 예. 다음번엔 그거 입고 나갈 거예요. 예. 장기전에 대비합시다. 예. 이 겨울에는 붙어 있을수록 더 힘이 나잖아. 그죠? 예. 앞으로 이렇게, 우리 막 촛불 들고 있는데 눈이 오면 얼마나 멋있겠어. 그죠? 예. 우리는 오랜 기간을 버틸 거다. 여러분, 1909년에 어떤 선교사가 그 홑겹의 한복을 입고, 쟁기를 든 의병을 만나. 그래서 인터뷰를 합니다. 아니, 당신은 도대체 국가가 당신을 위해서 뭘 했다고 이렇게 의병을 하느냐라고 그 농민군에게 물었어요. 그 농민군이 뭐라 그랬냐면, 노예가 돼서 살아남기보다 자유민으로 죽고 싶다. 그게 1909년 우리 조상들의 기계예요. 홑겹의 한복을 입고 손에 든 건 쟁기뿐이지만 그래도 싸우다 죽겠다라는 그 결의, 우리 그 후손이에요.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지킨 나라예요. 우리 위에 얼마나 많은 청춘들이 길에서 눈을 잃고 턱을 잃고 머리뼈를 잃고 목숨을 잃으면서 지킨 나라입니까? 이제 우리 차례예요. 예,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으면 길을 만들면서 가자. 빛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를 불태워 빛이 되자. 어차피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될 길이라서 간다. 이긴다고 믿든
진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중지동천이라고 우리가 모여 하나의 생각을 하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텄다면, 우리가 지금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내일은, 우리의 내년은 우리 손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지금 그 기적의 역사를 써가고 있다는 거,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멋진 일입니까? 3.1운동의 선배들, 4.19 혁명의 선배들, 5.18의 선배들, 60의 선배들, 우리가 지금 그 뒤를 이어 새로운 역사를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손으로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계속 싸울 겁니다. 아무도 내 말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전 하늘에 기도하면서라도 싸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어디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이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겁니다. 잊지 마세요. 지치지 마세요. 힘을 냅시다. 우리는 390일 동안 촛불을 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린 해낼 겁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늘 역사를 써왔잖아요. 지금 우리 손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산업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고요.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 이 방송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뿌려주시는 우리 시청자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업 추천 꿀잼 해주신 분들, 업 꿀잼 투표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이름 못 불러드려서 죄송하고, 후원 못했다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준 여러분이 진짜 후원자예요.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었고요.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자아자! 어떻게 오늘 방송 마음에들 드셨어요? 예, 마음에 드셨으면 업 해주시고요. 중계방에 계신 님들 본방송으로 와주세요. 중계방에서 나갔다 들어오면 본방이에요. 고맙습니다. 제 방송 틀어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서울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좀 전에 나온 우리 불악기 때문에 신비감이 떨어진다고 앙탈을 부린 시청자야. 너 내가 오늘 밥 배불리 먹어서 용서해 준 거야. 내가 아침처럼 배고팠으면 너는 3대가 블랙이야. 우리 망치부인 방송 참 요즘에 역캠 순위가 쓸데없이 높아가지고 가끔 보면 와가지고 저기 역캠이라며 아저씨 여자는 언제 나와요? 내가 미안하지만 조금 있으면 나와 라고 했던 거 미안해. 네가 꼭 들어야 될 내용이라서 그랬어. 미안하다. 여자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잠들어버린 너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면서 나도 참 당황스럽다 야.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예. 서울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꿀잼 투표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후원해주시는 한 분 한 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일일이 이름 불러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이름 안 불러줘서 후원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또 지금 이 시간에 전화질해, 누가. 미안해요. 좀만 기다려요. 누구야, 이 시간에.